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가 여야 사이에 뜨거운 쟁점입니다. 금융투자 수익이 연 5천만 원이 넘으면 20%를 세금으로 떼간다는 건데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하겠다, 유예를 하겠다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배경 알아봅니다.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정부 여당은 유예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 된다, 기존대로 강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유예가 된 겁니까? 강행이 되는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한 달 뒤에 강행을 할지 유예가 될지 조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전체를 묶어서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이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예.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연일 비슷한 발언을 내고 있는데 지난 8일 정례 회의에서 했었던 발언을 보면 근본적인 이 제도의 틀을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당초에 5천만 원 기본 공제에다가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국회 합의로 통과를 한 상황이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지금 만일 이제 여야 간의 합의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 다음 달 2일에 정부안으로 이 금융투자소득세 인하를 유예하는 방안과 거래세 인하 기준을 담은 방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의가 되더라도 지금 국회 의석수 상황을 보면 통과가 어렵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예측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6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정부안이 만약에 올라오면 그대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금투세가 강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좀 유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는 건 어째서입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의 주장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부과해도 일반 투자자들은 영향이 별로 없다. 오히려 소비 1%로 불리는 고소득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이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지난 3년간 주식 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비중을 집계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0.9% 정도로 나왔고요. 이게 이 시장의 허랑이었던 2020년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다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거래세 인하 이게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 그리고 거래세 인하를 하나로 묶어서 논의가 되었었던 건데 다시 말해서 고액 투자자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거래가 잦은 개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둔 차원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만 과세하면 될 일을 왜 일반 투자자까지 과세 범위를 넓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 또 그리고 연말을 앞두고 오히려 금투세 때문에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또 정부 쪽 이야기 연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와 지배주주 혹은 높은 수준에 있어서의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대주주에게 과세하는 그러한 법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를 대주주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시장 불안을 다시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의 상황을 들어서 지금 강행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 소득세 유예해달라 이런 청원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5만 명을 채워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에 세법 개정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는데 김주현 위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과세 신중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의 손익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동안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던 투자자들에게 이 시장의 매력만 반감시키고 오히려 해외 주식으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정부는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안 걷고 왜 개인들한테만 걷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큰 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반대를 하고 네.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금투세는 이제 2년을 유예를 하고 주식 양도세를
주식 이제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부터가 아니라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부터 이제 부과를 하자.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투자자 누구나 내고 있는 이 거래세 이거는 점진적으로 좀 완화를 해가자 이런 방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그냥 금투세로 가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각각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투소득세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으면 그동안에는 전혀 이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고 거래세가 0.25%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래할 때마다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손익을 합산을 해서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주겠다라는 게 지금 야당 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투자 원금이 뭐 10억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얻은 이익 구간도 다시 세분화해서 3억 원 이하의 수익은 20%, 이를 넘기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한 1,400만 명 정도이고 대주주로 분류되는 이제 과세 대상자가 작년에 6,90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뭐 올해 과세 대상자가 뭐 10만 명 정도로 늘어도 1%가 역시 되지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피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당과 이 제도 시행에 대한 또 반기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10억 이상 가진 대주주가 최대 33% 세금을 내던 그 양도소득세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20%, 25% 이렇게 구간을 좀 낮춰서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고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손해보고 팔면서 증권거래세를 내던 손실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투세로 갈 경우에 이제 손익을 합쳐서 5천만 원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손해를 본 부분까지 이제 합치니까 좀 이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상 밖으로 불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국내 주식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손익 통산이 어느 정도는 유리한 입장이 있지만 이번에 이제 금투소득세가 이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품들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가령 이제 해외 주식과 채권이 하나로 묶이고 그리고 펀드와 주식을 또 하나로 묶어서 합산하는 구조여서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포트폴리오 가운데에서 PB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하는 대표 사례 몇 개를 조금 정리해봤는데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 그리고 시행 연도에 만일 전액 손실을 본 상황이라면 혜택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인 가운데 해외 주식이나 채권 매매 요즘에 이제 금리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이로 인해서 투자 수익이 내년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5천만 원 손익 통산의 대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받는 항목으로 따로 과세가 됩니다. 이 때문에 투자 규모에 따라서 손실을 더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투자자 예시로 보자면 국내 주식에 4천만 원, 공모펀드로는 2천만 원 손실을 본 경우를 가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과 채권 매매로 또 이렇게 한 묶음을 봐서 손익을 따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한번 해보게 되면 현행 이제 기준에서는 해외 주식만 과세를 하다 보니까 250만 원을 뺀 2,750만 원이 이제 과세를 되는 것인데 네.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손실 본 2천만 원을 빼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2천만 원 그 종합과세까지 이제 공제를 모두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세금을 피할 수 있기는 한데 3천만 원의 이 해외 주식 소득과 채권으로 발생한 1,000만 원의 이익을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250만 원을 또 빼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재 기준보다는 1,000만 원 정도 더 세금 구간이 늘어나는 그런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석을 도와준 진재만 세무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에 있는 비과세 소득들이 금융투자 소득으로 도입이 되면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기본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손실 난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손실 실현을 하셔가지고 수익 난 다른 소득과 상결하셔야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드실 수가 있고요. 네, 대표 사례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조금 이익이 나는 구간이 또 있는데 고소득자 세율이 40% 이상인 이분 같은 경우에 파생상품 ELS에 투자해서 1억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금을 매기게 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40% 세율을 부과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적용이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뺀 20%만 과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세금을 아끼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또 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대주주 과세 기준이 그동안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마다 12월이면은 이 세금을 좀 피하려고 주식을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변동이 컸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되면 이런 환경을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금투세 시행 강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좀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도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라나 싶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이상 지금 차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시행되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까요? 지금 현재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이 기존의 양도세대로 12월에 대주주 과세 기준을 피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미리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일 텐데 예.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이런 제도에 따라서 서둘러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이 애초에 취득한 가격과 연말에 이제 과세 기준이 되는 주가가 또 따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이제 차익을 취했을 때에 어느 게 더 유리하느냐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선택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여유 있게 대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이제 지금 금융투자 소득세를 그냥 강행하는 게 아니라 하도 얘기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개정안을 또 준비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은 손실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손실분도 합산할 수 있는 근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일어난 혼란이 개인에게만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법안 개정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 안내를 받고 싶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내년에 시행에 대비해서 많게는 100억 원 규모 시스템 구축을 진행해 왔는데 정작 과세 항목이 세부적으로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임의로 법안 시행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등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을 국세청에 증빙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빨리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김종학 기자였습니다.